저희 제보창으로 많은 분들이 민원을 남겨주셔가지고요. 민원 해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연의 민원 해결, 김지연 리포터 스튜디오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리포터 김지연입니다. 예, 오랜만에 찾아온 민원 해결 코너입니다. 그동안 참 제보들이 많았는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보 뭐죠? 네, 익명의 제보자가 전화로 직접 제보를 해주셨습니다. 요새 길을 지나가다 보면 까마귀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까마귀들은 어디에서 나타나는 건지 부산의 서식지가 어디에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라고 제보 주셨습니다. 예, 그러고 보니까 저도 까마귀를 본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보일 수 있는 게 이제 까마귀인데 철새 같은 경우에는 이동 경로나 서식지가 뭐 어디다 뭐 흔치 않지만 까마귀 경우는 어떤지 궁금하네요. 네, 까마귀는 산지, 숲, 농경지, 하천부지, 공원 등 자연 속에서 사는 조류입니다. 높은 나무에 산다는 특징이 있고 먹이 또한 잡식성인데요. 이런 까마귀가 최근 들어 개체수가 급증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농작물을 해치고 전봇대에 집을 지어 전기 공급에도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 야생동물관리주무부처인 환경부는 까마귀를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했습니다. 예, 높은 나무에 사는 까마귀가 도심 속으로 들어와서 뭐 정전 피해 뭐 이런 걸 네. 주고 있는 건데 왜 이렇게 도심까지 들어오는 겁니까? 네, 사실 까마귀가 도심 속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 사람이 까마귀의 서식지를 파괴하고 있다고 보는 게 맞을 듯합니다. 자세한 이야기 낙동강 하구 에코센터 이원호 박사를 통해 들어보겠습니다. 뿌리 까마귀 원래 영문명이 정글 크로우라고 해서 원래 산지에 사는 애들이에요. 산기슭이나 높은 나무들이 서식하는 그런 지역에서 둥지를 틀고 사실상 우리나라에 사는 애들이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서식할 수 있는 공간들에 자꾸 사람들이 침입을 하는 거죠. 파트가 되어지고 산림을 해서 하고 계속 워낙 땅이 좁다 보니까 잘 살 수 있는 공간을 사람들이 뺏어버리니까 얘네들이 살 수 있는 공간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 나오는 게 이제 도심 안에 있는 공원이나 산림이 있는 이런 지역에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수령이 오래된 나무들 있잖아요. 높이가 높은 자기 서식지하고 비슷하거든요. 새끼를 키우고 주변에서 먹이를 구하는 패턴들을 가져서 뭐 그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일반 시민분들이 주변에서 계속 볼 수 있게 되는. 네. 아이고 또 인간이 문제였네. 그러니까 우리 예. 왜 이렇게 까마귀가 들어와니 게 아니라 너희들이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요. 이렇게 까마귀도 얘기할 사람들이 있네요, 그죠? 때문에 이제 서식지 잃어가지고 이런 피해를 주고 있었는데 우리가 까마귀를 너무 또 천덕꾸러기처럼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고 이 환경 파괴, 환경 오염 때문은 아닌지 좀 우리 스스로 뒤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요. 네, 두 번째 제보는 이명준 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영도에 살고 있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장림에 있는 장평터널이 개통된 후로 천마터널을 지나서 영도 방향으로 가려면 많은 정체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빨리 가려고 무리한 끼어들기를 합니다. 또한 그 도로가 자동차 전용 도로이고 대형 차량이 속도를 내며 달리는데 갑자기 정차하는 차량으로 급정거를 하는 것을 많이 보았기에 더 큰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감시 카메라 설치를 부탁해 봅니다. 연휴에는 엄청난 차량으로 인해 사고 위험이 더합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무더운 여름 항상 건강하시고 유익한 방송 부탁합니다. 라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3월에 개통된 장평 지하차도 관련 제보입니다. 이곳 개통해가지고 여기 연결된 도로가 부산의 내외부 순환도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뭐 이런 기대가 나왔는데 무리한 끼어들기, 뭐 급정거 이런 것들이 난무하고 있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개통 이전에 이 구간은 상습 정체 구간이었고 터널 공사 기간도 예정보다 길어져 시민들의 불편함이 커졌었는데요. 이 막상 개통을 했는데도 끼어들기와 대형 트럭의 급정거로 이 구간이 여전히 위험하다는 제보가 들어온 겁니다. 예, 근데 이제 했을 때 이 단속 카메라는 왜 설치를 안 했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터널 안에서는 원래 차선 변경이 불가한데 그러면 단속 카메라가 좀 필수적으로 설치돼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터널 입구와 마지막에 구간 단속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지만 8월 7일까지 시범 운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8월 7일 이후부터는 제한 속도 60km를 꼭 지켜야 하고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부산경찰청 교통시설계 조성기 경감을 통해 들어보겠습니다. 장평 지하차도는 총 연장 2.3km로 지난 2월 20일 개통하였습니다. 터널 양방향 처음과 끝에 구간 단속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으나 8월 7일까지는 시범 운전 중에 있어 위반 시 계도장을 발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8월 7일 이후부터는 제한속도 60km를 위반하면 단속되어 스티커가 발부되오니 안전운전을 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찰에서는 장평 지하차도 순찰을 강화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차량을 운전하시는 분들도 속도 준수, 터널 내 진로 변경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안전 운전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무리하게 차로 변경하고 끼어들기 이렇게 하다가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도로 위에서는 언제나 안전운전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소식은요. 네, 세 번째 제보는 익명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평소 양전교차로를 지나 출퇴근을 하는데요. 노면에 표시된 방향선이 애매해서 사람들이 많이 헷갈려하는 것 같아요. 시청에서 양전교차로 쪽으로 달리는 차량 중에 함하전교차로 방향으로 우회전하는 차량도 많거든요. 예상치 못한 끼어들기가 많아서 너무 위험해요라는 제보 주셨습니다. 그 방향선 요즘 그 내비게이션도 뭐 분홍색을 따라가세요, 따라가라, 뭐 예. 초록색을 따라가세요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 이게 모호해지면은 이러면은 이제 사고 위험이 클 텐데 이 구간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부산 진구 양정동 양전교차로는 총 3개 차로로 조성되어 있는 구간입니다. 1, 2차로는 11시 방향 송상현 광장 방향으로 좌회전, 3차로는 함하전교차로 1시 방향으로 직진하도록 노면에 표시되어 있는데요. 3차로에만 직진할 수 있도록 분홍색 유도선이 분명하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직진과 좌회전 동시 신호가 떨어지자 2차로를 달리던 차량들은 자연스레 3차로로 끼어듭니다. 갑자기 끼어드는 차량에 3차로를 달리던 차량은 수시로 가다서다를 반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원래 자기 차로에서 잘 가면 되는데 이게 이제 모호한 노면 표시가 있어가지고 더 사고를 유발시키는 거라고요. 네, 운전자들은 2차로 노면 표시된 화살표가 좌회전과 직진 중 어느 방향을 유도하는 것인지 불분명하게 그려져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것입니다. 그 민원이 속출할 텐데 사고 위험도 높고요. 네. 그렇다면 부산시는 어떤 해결책을 내놓았는지요? 네, 저번 주 수요일과 목요일에 공사 예정이었지만 태풍으로 인해 공사가 지연돼서 그래요? 오늘이죠. 이 금주 월요일과 화요일에 공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얘기 부산시 교통정보서비스센터 관계자를 통해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원칙적으로는 3개 차로가 있는데 1, 2차로에서 제 송공 상거리로 좌회전 차로고요. 3차로가 이제 함하전 교차로로 직진 방면으로 이제 차가 진행이 가능했거든요. 했는데 이제 주민들이 헷갈린다 해가지고 시에서 이제 컬러 레인을 껐습니다. 컬러 레인을 3차로에서 함하정 1차로로 컬러 레인을 딱 껐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2차로에서 1차로 쪽으로 끼어드는 차들이 많아 놓으니까 그러니까 연수로 3차로에서 이제 함하전 교차로 동평로 1차로 쪽으로 컬러 레인을 설치를 하다 보니까 기존의 연수로 2차로에서 있던 차들이 좌회전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1차로 쪽으로 막 끼어드는 차들이 많이 발생했던 겁니다. 일단 이번 주에 과업 지시서가 나갔고요. 나갔는데 지금 금주 수요일하고 목요일 태풍 있지 않습니까? 태풍 때문에 좀 딜레이 돼서 다음 주 월, 화에 공사 예정이랍니다. 예, 인터뷰를 네. 이제 태풍 전에 네, 네. 했어요. 예. 좀 빨리 공사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네, 다음 소식은 박원태 택시 기사님께서 보내주신 소식입니다. 택시 승강장이 없어 계속 운전을 하고 돌아다녀야 하며 쉴 곳이 없다, 화장실 갈 곳이 없다라는 의견을 남겨주셨어요. 네, 이제 택시 기사님의 애로 사항에 관한 제보인데 그러니까 사실 요즘 보면 승강장이 많이 줄기는 했더라고요. 예. 쉬려고 좀 택시를 세워놔도 손님이 오면 또 운행을 해야 되고 요새 승강장이 많이 없어진 이유가 있습니까? 네, 아무래도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해 택시를 부르는 방식이 만연해지면서 사라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더불어 택시 승강장에 서 있기보다는 배회하는 게 영업에 도움이 된다는 부산시 택시 운송사업조합의 대답이 있었고요. 네. 화장실의 경우는 부산시는 현재 공중화장실 총 621개가 시민들에게 개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사님들은 보통 공중화장실을 주로 이용한다고 하십니다. 자세한 이야기 부산 택시 운송사업조합 관계자를 통해 들어보겠습니다.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택배라든지 이런 데 같으면은 주로 이제 하는 곳이 이제 그 아파트라든지 상가라든지 이런 데 차를 대기하고 들어가서 이제 할 수 있지만은 우리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주로 많이 배회를 하는데 그래도 아무래도 뭐 제일 많이 이용하는 곳이 상가 화장실을 제일 많이 이용하죠. 상가 화장실.
네, 이처럼 공중 화장실을 이용하는 방법밖에는 없기에 부산시에서는 택시 운수 종사자가 주유소 화장실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게 하기 위해 주유소 측에 화장실을 적극 개방하도록 협조 공문을 발송하고 일부 자치구에서는 주유소 화장실을 개방 화장실로 지정해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 모쪼록 부산시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공중 화장실 개방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하니까 근무 환경이 좀 나아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네, 육대웅님의 제보입니다. 인도 불법 주정차 단속밖에 방법이 없는지 인도로 다니기 힘들고 아이랑 차도로 다녀야 해서 위험합니다. 라는 제보를 주셨습니다. 예, 인도 위에 불법 주정차 위험하죠. 도로를 이제 통행하는 분들이 무조건 인도가 이제 우선이 돼야 되는데 네. 말이죠. 부산시 이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요, 실제로? 네, 7월 신고 건수의 19%를 차지할 정도로 불법 주차 주민 신고가 많이 접수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부산시 공공교통정책과 권기혁 과장을 통해 들어보겠습니다. 예, 아시다시피 인도는 기본적으로 차가 아닌 사람이 다니는 구역입니다. 그래서 인도에 주차를 하게 되면 보행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그런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인도에 주차하게 되면 보행의 기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주차 시에 보행하는 사람들에게 상당한 위협을 가하는 그런 행위에 해당된다고 보여집니다. 시에서 지난 7월 동안에 불법 주차 주민 신고 건수가 총 따져보면 24,478건인데 이 중에서 인도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 건수가 4,551건으로 신고 건수의 약 19%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현재 많이 신고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는 시민들께서 인도의 불법 주정차 한 대 대한 불법성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보행권을 침해당하는 것에 대해서 위협을 느꼈다는 그런 반증하기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산시에서도 현 상황을 인지하고 이달부터 단속이 대폭 강화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간 일부 지자체에서만 자체적으로 시행했던 인도의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주민신고제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그동안 국민신문고를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된 국민의 요구사항을 토대로 지자체 현장 실태조사와 전문가 논의를 거쳐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개선했다. 다고 밝혔습니다. 예, 주민신고제 이제 강화하는데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국민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 주정차를 사진을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찍어서 신고하면 공무원의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신고 방법과 주의해야 할 점 권기혁 과장을 통해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소지하고 계신 스마트폰에서 안전신문고라는 앱을 다운받아서 그 앱을 통해 촬영을 하고 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현장에 출동하지 않고도 촬영된 사진만으로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인도구역에 불법 주정차 차량을 보시면 안전신문고 앱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동일한 위치에서 1분 간격으로 사진을 2장 찍으신 후 제출 버튼을 누르시면 민원 신청이 됩니다. 주민이 신고했음에도 불수용되는 몇 가지 경우가 있는데 사진을 2장이 아닌 1장만 찍었다든지 또는 1분 내로 2장을 찍었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경우는 똑같은 위치에서 찍지 않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인도 외에는 절대로 주정차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네, 이번에는 미담 사례입니다. 김충국 님께서 제보해 주신 사연인데요.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 뺑소니 사건을 연제경찰서에서 잘 해결해 주었다는 사연입니다. 번호판 없는 뺑소니 사건이었다면 꽤나 복잡했을 텐데 범인을 검거했다니까 다행이고 구체적인 상황 설명해 주시죠. 네, 거제 해마 지역에서 유턴하던 차와 추돌해 일어난 뺑소니 사건이라고 하는데요. 제보자 김충국 님을 통해 당시 자세한 상황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거제 해마지역에서 좌회전 유턴 신호를 받고 있는데 그래 신호가 바뀌어가지고 막 출발을 했습니다. 횡단보도 불이 들어오는 거 보고 유턴을 했는데 그 오토바이가 그거를 제차를 하긴 못하고
유턴하는 차로가 추돌한 사고입니다. 이런 사고는 사상자가 없었기 때문에 오토바이 번호도 없고 그 근거하기가 상당히 힘든데 그 범죄수사팀장 엄재영 교통범죄수사팀장이 저한테 배정이 돼가지고 한 달 만에 근거를 해서 쾌거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참 이렇게 그 근거하기까지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을 건데 그분한테 내가 고맙다고 해서 좀 미담 사례를 갖다가 전해주고 싶어서 한 겁니다. 예, 어떻게 잡았는지 그게 궁금하네요. 네, 가해자가 당시 버리고 간 오토바이 행적을 줬던 중 수리업체에서 알고 있는 오토바이였기 때문에 검거가 가능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연재경찰서 팀장을 통해 들어보겠습니다. 그때 당시 상황은 이제 그 오토바이가 신호 위반을 해서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유턴하는 택시를 충격하고서 그때 당시 이제 피해자를 이제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오토바이를 이제 현장에 이렇게 버려두고 이제 도주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운전자는 도주한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CCTV로 사고 나기 전하고 사고 나고 난 이후에 이제 도주를 이렇게 추적을 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마침 그 오토바이 그 번호판이 없다 보니까 또 저희들이 뭐 인적사항이 확인 안 되는 상황에서 오토바이를 이제 그 견인을 하는 상황에서 오토바이 그 수리업체 오토바이 수리업체에서 이제 이 오토바이에 대해서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운전자를 이제 특정해가지고 이제 근거를 하게 됐습니다. 예, 이 경찰분 노력 있었기 때문에 또 우리 피해자가 억울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김지연이부터 수고하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제보와 미담 앞으로 자갈치 아줌마 많이 보내주이소. 자갈치 아줌마 18,215회 박성원이었습니다. 아나운서 김동현이었습니다. 오늘도